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연말이 다가오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이 나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좀 더 뭔가 더 나은 사람, 뭔가 더 나은 플랜을 가지고 뭔가 내년에는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해가 바뀌어가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내가 내년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주변에 더 나은 사람, 좀 더 영향력을 많이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은 자기 개발 서적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죠. 거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쯤 다 읽어봤을 책이고 아마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계시거나 읽어보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느낌은 이거 최근에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행동과 생각하고 너무 유사하잖아 이런 생각들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럼 이미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이 이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에 따라 행동을 한 것이 알고 보니까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온 내용과 너무나 유사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하고 있거나 혹은 내 생각과 너무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 나도 그런데 내 생각도 그런데 혹은 나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즐겁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성공하게 만들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책에서는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라면 혹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웬걸? 나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좀 해보셔라. 유튜브를 하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고 인생을 바꾸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되더라라고 정말로 많이 유도하잖아요. 꼭 해보셔라라고 저를 바탕으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래 나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비슷하긴 한데 제가 그런 일을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낀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저도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도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그걸 원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늘 그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들을 단순히 그냥 그래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지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걸 필요해서 나에게 그게 진짜로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해야만 되겠다 라고 나 스스로의 DNA를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너무 많이 느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역할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혹은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의 그런 역할이 제 가까운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고 영향을 주었던 제 개인 조그만 에피소드를 하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친구인데 제가 이제 캐나다 그리고 호주 유학을 떠나면서 거의 10년을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간혹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뭐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해서 그냥 소식 정도는 들었지만 그 친구들이 20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저는 매번 확인하지 못했다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정말로 각자 정말 치열하게 20대들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온 것도 이제 30살이 훌쩍 넘어서 35이 다 돼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돌아오고 나서 이제 친구들끼리 각자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 얘 목소리가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그 순간 많은 것들이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에게 뭔가 힘든 일이 생겼구나, 뭔가 좋지 않은데 라고 느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친구가 20대를 거치면서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다닐 수도 없어서 더 이상 직장을 관두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정신과 약을 막 먹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을 그냥 잃어버리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약 기운에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었는데 그런 증상이 점점 좀 심해지면 약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약을 먹게 되면 그냥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뇌가 정지돼 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어떤 활동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도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친구한테 그냥 걱정만 됐고 제가 어떤 말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소식은 전달을 들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한 해 한 해 계속 그 친구는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은 더 어려워졌죠. 아주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도,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였고 어머니하고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기 혼자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더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119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고 나니까 친구의 긴급 연락처가 저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났는데 119가 긴급하게 저 친구 집에 가보니 제 친구는 그냥 기절해 있고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어 가고 있으니 저한테 그 병원으로 오라는 그런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제 친구는 기절해 있더라고요. 정말로 아예 깨어나질 못하고, 당연히 제가 온 것도 몰랐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 친구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너무너무 불안했죠. 이대로 정말로 죽는 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냥 지금 약을 너무 과다 투여해서 정신을 잃은 거니까 깨어날 거다라고 해서 안심을 시키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서 한 이틀 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틀 뒤에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총 4일 동안 기절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게 처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해서 119에 실려간 적이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도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제가 그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 중요하고 심각한 건 그 친구의 경제적 상황이었어요. 일을 전혀 못하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갈 때마다 쌀도 사주고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이래서 간혹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만 겨우 묻고 지낼 수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은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육아에 정신이 없던 시기였거든요. 꼼짝 못할 때였는데 집에서 간혹 그렇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거의 생존 안부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정도였어요. 정말 그렇게 한 해 한 해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내고는 있더라고요. 더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상태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저로서는. 그래서 그 친구와 주기적으로 그때부터 통화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번씩. 제가 주로 새벽 시간에 깨 있으니까 그 친구도 새벽에 자기가 뭔가 안 좋다 그런 느낌이 온대요. 안 좋은 느낌이 들 때면 약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약을 먹으면 또 기절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땐 저한테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그런 상태가 되면 언제나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절대로 약을 과다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런 완전히 기절하는 상태는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저랑 통화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증상이 뭐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너무나 다행인 건 저도 계속 걱정을 하고 약을 줄여야 된다, 약을 조절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자라고 고민하고 하던 중에 이제 점차 이제 본인도 그 심각성을 알았는지 약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빼고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막 기절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가끔 한 번씩 기절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심각하진 않아서 뭐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다거나 뭐 요 정도였어요. 그렇게 또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다행히 그 직업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요. 만화도 그리고 일러스트도 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친구였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직접 직장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일을 받아다가 간간히 일을 대신 해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소액의 금액을 벌어서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의 아주 최소한의 금액을 벌면서 이제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차츰차츰 살면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기가 왔었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저도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그게 벌써 이제 5년, 6년 전이죠. 그때부터는 저도 뭔가 정신 상태가 이제 과거와 다르게 뭔가 점점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바꿔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막 엄청 강해질 때였잖아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친구한테도 계속 연락을 해서, 야, 요즘에는 유튜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상 제작은 너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지만 영상 제작은 꼭 해야 돼. 영상을 만들어야만 너가 너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카메라도 그때부터 사고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영상 제작을 외주로 받아서 만화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만 돈을 벌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영상으로도 외부에서 이제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 두 개씩. 물론 큰 건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본인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그 친구도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의 영역을 그림만 그리는 것에서 영상도 하는 것으로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친구의 그런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고, 예전처럼 일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생활도 약간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전히 뭐 계속 병원은 다녔어야 됐고, 그리고 당연히 약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그 약을 먹는 횟수나 강도는 더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가 취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한번 그래도 고정적인 수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취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정말 잘해보라고 막 했었는데, 초반엔 역시나 잘 적응하는 듯 하다가 한 2달, 3달쯤 되니까 또 안 되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리하다가 또 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일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한동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또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연락해서 그러더라도 지금 영상 촬영하고 그림 그리는 그런 일들은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그 친구한테 계속 희망 회로를 돌려줬죠. 계속 희망을 가지게 하고 이대로 또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친구하고 그렇게 서로 으쌰으쌰한 게 벌써 6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2023년에 그 친구한테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영상 제작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주변 구청에서 일거리가 들어오면 그 구청이 일을 뭐 돈을 많이 주진 않지만 구청에서 오는 그런 소일거리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해 주면서 구청에서의 인맥이 점점 쌓여서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노인분들을 위한 강의가 있었나 봐요.
영상 강의죠. 요즘 노인분들도 유튜브 채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 친구도 그게 이제 일주일에 3번만 하면 되니까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해봐라. 너는 그런 남들을 가르치는, 너가 직접 하는 것보다 너는 예전부터 남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타입이니까 분명히 너 그거 잘할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해보라고 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무사히 강의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 친구의 강의를. 그래서 또 해줄 수 없느냐, 자기네들이 사비를 내서라도 강의를 또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라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이 친구가 그 강의를 정말로 잘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잘했다. 그게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보기에 앞으로 너는 그런 강의 쪽이 맞는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그 강의는 들어오는 대로 해라 라고 계속 추천을 해줬어요. 앞으로 너의 미래 직업은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그쪽이 더 장래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천을 계속 해줬죠. 그렇게 간간히 들어오는 구청의 일들도 처리해 나가고 영상 촬영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새 그림을 그리는 일보다 영상과 관련된 일, 그리고 강의로 버는 소득이 더 비중이 커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림은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소득도 작았는데 일이 들어올 때면 일이 조금 있다가 또 없을 때면 아예 일이 없고 이래서 소득이 너무 불안정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해진 거잖아요. 그림으로도 돈을 벌고 영상 촬영 그리고 강의, 이렇게 자기의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가 된 거죠. 그리고 저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해왔잖아요,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얻었던 그런 많은 생각들을 친구한테 엄청 많이 전달했어요. 친구는 책은 절대 못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책을 아예 못 읽겠다. 그럼 좋다, 내가 책으로 얻은 그런 지식들을 너에게 말로 전달해 줄게. 그래서 새벽마다 전화가 오면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 친구도 그런 것들을 듣고 이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연히 그 친구가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에 아주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의 대학교, 예술대학교를 하시는 분 총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우연히 이 친구를 보더니 이 친구한테 우리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걱정을 막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르쳐본 건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뿐, 그리고 초등학생들만 가르쳐봤는데 이거 대학교에서 내가 강의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영상 강의를. 제가 무조건 추천했어요. 그건 너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니까 너가 어떻게든 그 환경 속에 처하게 되면 너는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낼 거다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는 의사 선생님도 걱정을 하긴 하더래요. 왜냐면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쓰러질까봐 이 친구가 걱정했는데, 그게 매일 출근하는 일도 아니고 하루 일주일에 3번, 그리고 강의도 길지 않으니까 내가 무조건 해봐라, 그건 강의고 너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 친구 또 우려 반 걱정 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첫 학기를 무사히 끝내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가 그걸 한 학기를 무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이 강의를 하나 더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강의가 하나였는데 강의가 2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봐라, 너가 한번 잘하니까 또 다른 강의를 주잖아. 그게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큰 돈은 아니지만 꼭 해봐. 이래서 그 친구가 지난 학기에 2가지 강의를 무사히 마치고 그 아이들에게 학점 주는 일까지 해서 강의를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을 때는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가지였는데, 하나는 친구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상을 받냐니까 감사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패 되게 멋있게 생긴 액자이들은 감사패를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웬 감사패냐 이러니까 구청에서 자기가 무료로 봉사로 해줬던 일들도 많대요. 그래서
무료로 구청에서 자기한테 해달라는 일들도 몇 개 해주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감사패를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인생을 알 수 없다. 세옹지마다 너가 구청에서 감사패를 다 받는 일이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또 새로운 소식 하나를 전해주더라고요. 대학교 측에서 자기한테 시간 강사 말고 교수로 일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정식 제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기가 과연 그거를 정교수로 일을 하는 게 과연 자기한테 맞을까? 이게 자기한테는 뭔가 힘들거나 혹은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 그거는 그게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그건 한다고 해라. 시켜주기만 하면 넌 무조건 한다고 하지 그거 가지고 재지 마라. 할지 못할지를.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한테 못을 박아뒀습니다. 그거는 쉽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무조건 하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통화를 하고 끊고 나니까 지난 그 친구와 있었던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10년이 넘었죠. 은우 나이가 11살이 됐으니까요. 제가 한국에 온 지도 이제 10년이 훌쩍 넘은 거잖아요. 그 10년 동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그 엄청나게 위험했던 그 순간, 이 친구가 죽지 않을까 제가 걱정했던 그 기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만 했던 이 친구의 사정. 그런데 제가 통화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달에 소득을 8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고정적으로 그렇게 벌진 않는데 많이 벌 때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통장을 보고서 내가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벌다니 이렇게 하면서 커봐라, 내가 너가 하면 분명히 그 정도 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매번 그걸 못한다고 자기는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다 일을 때려치고 막 못한다고 매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너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너가 계속 못한다 하기 시작하면 더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니 너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너를 던져라 그냥.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일은 또 다른 일을 불러오고 점점 너의 일은 늘어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라 했는데 오히려 일은 바빠지고 소득은 늘었지만 약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거의 약을 먹은 일도 많지 않아졌고 다행히 좋은 신약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약은 정신을 잃게 만들거나 아무 행동을 못할 것처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에너지를 좀 괜찮게 유지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커봐라. 그래서 새로운 약도 나오고 너가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지금 충분히 마련돼 있으니까 내년은 진짜 얼마나 너가 더 성공할지 생각해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그 친구랑 매년 연말마다 했던 얘기는 늘 고민이었거든요. 매년 고민이었죠. 연말에 나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늘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처음으로 와 내년에 진짜 그 친구도 내년이 너무 기대되고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본인 혼자서는 감당해내기 힘드니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꼭 해보라고 했어요. 대신 준비는 좀 철저히 해봐라. 그래서 나도 그런 쪽에 관심이 정말로 많으니까 너가 그런 스튜디오 그리고 영상 촬영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해보면 결국엔 나도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도 스스로 너무 즐겁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를 딱 끝냈는데 야 정말 세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많이 달라졌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통화하면서 내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내가 너가 하는 말이라면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공감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책들도 많이 읽고 자기 개발을 해나가면서 제가 하는 말에 무게감과 설득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절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제 말을 제가 계속 이런 책에
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바꾸라고 하니까 그 친구도 어느 순간부터 엄청 고집스러운 친구였거든요. 절대 남의 말을 듣는 친구가 아니에요. 고집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정말로 많이 공감하고 그대로 했더니 많이 변했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본인은 여전히 책을 못 읽지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정말 진지하게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정말 기분 좋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친구를 바꿔내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그 친구는 더 많이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도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당연히 책 읽기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앞으로 저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친구와 저는 열심히 앞으로의 인생을 더 많이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지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내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오늘 책 이야기도 해보았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더 크실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아쉬움.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아쉬움을 가지시기보다는 그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그 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내가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런 점들을 정말 높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가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지금의 이 삶을 바꾸기를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그 생각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에너지도 붙이고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도 붙이고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붙여나가면서 본인이 성장해 나가고 그만큼 유튜브 채널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에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매우 긍정적인 재평가 꼭 하시고 아쉬운 점들은 그런 것들을 아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 채널이 뭐 구독자가 몇 명 늘었다, 뭐 채널이 얼마, 그런 거에 아쉬움을 가지는 것보단 내가 만들어 나가려는 습관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영상 속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책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몇 번을 수십 번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만약 내가 책 읽는 습관이 없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이 부분은 만들려고 해보세요. 저도 책을 이렇게 습관화하기 전까지는 책을 읽으면 뭐가 좋다는 건지를 절대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냥 좋다는 느낌은 알겠는데 그게 뭐가 좋은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읽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너무 목마르다고 해야 될까요? 책을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시간만 나면 책을 하루 종일 읽고 싶어요. 그게 책을 읽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내용들은 내 인생을 바꾸기에 너무 충분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답답하죠. 빨리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을 저는 몰랐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슨 글을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빨리 만나보고 싶은 거죠. 과연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분명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이 안에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른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답답한 거야. 빨리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책들이 집에 이미 너무 읽고 싶으니까 한 4권 더 사놨어요. 책장에 꽂아놨어. 빨리 읽고 싶다. 4권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빨리 이 책 다 읽고 그 책 읽어야 돼요. 왜냐? 나는 너무 알고 싶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쁜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도 어떻게든 책을 가까이 두시고 읽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제 말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영상에 할 거예요. 거봐, 책에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다니까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계속 유도하는, 성공을 유도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스스로 원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저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요. 요즘처럼 행복한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해오던 그 기간 동안 가장 행복한 2023년을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돼요. 나는 과연 얼만큼 더 변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모르는 걸 난 더 이상 얼만큼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기대가 정말 많이 찬 지금 시점이거든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기대가 컸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저와 제 친구 간에 있었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런 책들을 읽어보니까 꼭 그런 내용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기 개인적인 스토리죠. 꼭 들어있어요. 책 안에 보면 자기의 에피소드들. 저도 언젠가는 책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글들을 모아서 나중에 책을 내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하거든요. 물론 더 많이 성공하고 제 영향력이 더 많이 커져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안에는 꼭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친구의 에피소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 책에 담겨질, 앞으로 미래의 제 책에 담겨질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지금 상황이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도 바뀔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지난 20-3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살아왔던 나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강하게 본인이 믿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런 걸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내 MBTI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바꾸려는 마음만 먹은다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래, 나도 내가 평생 동안 바꾸지 못했던 나의 단점이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 한번 바꿔볼까? 혹은 책은 절대로 읽지 못한다고 생각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책은 한번 읽어볼까라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 길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시험이 끝나면서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잠겨있죠. 요즘 감기가 엄청 돌고 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도 아니나 다를까 감기에 걸렸는데 그래도 시험이 끝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홀가분하고 저도 전력을 다해서 뛰었고 매일매일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은 처음으로 조금은 일찍 들어가서 은우랑 같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다가오는 연말 연시를 모두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